좋아요. 오늘은 헥살리아 모드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인크래프트에서 헥살리아는 우리 세계에 직접 등장하는 많은 콘텐츠를 추가하는 모드예요. 새로운 생물 군계, 야생식물, 농업 블록, 의식, 양조 시스템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헥살리아를 얻을 수 있을까요? 헥살리아를 얻으려면 커스포지로 가서 헥살리아를 검색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거의 2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어요. 이 모드는 2024년 3월 25일에 만들어졌고, 기본적으로 얻으려면 파일 메뉴에서 모드 로더를 검색하고 포지나 원하는 모드 로더를 선택한 다음 1.2.1 버전을 선택하고 세 버튼만 누르면 파일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관계 섹션으로 가서 개코립도 다운로드 해야 해요.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또한 패처리, Justice of Items가 있고 윈도우스 플러를 눌러 앱다타를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roaming.minecraft로 이동해 모드스 폴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헥사리아 모드를 아무 문제 없이 저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제코립을 얻었어요. 이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 버던트 그리모일에 접근하려면 패처리를 사용하길 추천해요. 이건 이 요소들로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모드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절구와 공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절구와 공은 헥살리아의 핵심 도구로 식물을 제작 재료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작은 돌과 그릇으로 하고 이 도구는 64의 내구도를 가지며 사용할 때마다 내구도가 감소합니다. 제작대 안에서 사용하여 모드의 다양한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 드림 페이스트, 소금 등을 얻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소금 새싹, 정령가루, 유령가루, 사이렌 페이스트를 갈아내는 거예요. 내구성 인챈트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영혼꽃을 정령가루로 유령고사리를 유령가루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재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 어떻게 주입된 흙을 만들고 꽃을 번식시킬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헥살리아는 흙과 사이렌 켈프로 주입된 흙을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줘. 사이렌 켈프는 이렇게 생겼어. 보이지? 물속에 나타나는 이 보라색 식물이고 또 주입된 농지도 있어. 알겠지? 식물을 번식시키려면 쟁기로 가른 블록이 아닌 일반 주입된 흙을 사용해야 해. 방법은 간단해. 주입된 흙을 놓고 그 위에 헥살리아의 꽃이나 식물, 예를 들면 스피릿 블룸을 심는 거야. 알겠지? 그 위에 심고 뼈가루를 사용하면 식물을 복제할 수 있어. 알겠지? 봐, 됐어. 만약 여기밖에 심고 뼈가루를 사용하면은 보다시피 작동하지 않아. 알겠지? 사실 모든 식물 종류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 점도 고려해야 해. 기본적으로 이건 절구와 공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에 도움이 될 거야. 아마 대량으로 필요한 재료들일 거라고 생각해. 그게 다야. 정말 간단하지. 좋아요. 물 없이 어떻게 주입된 농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 헥사리아에서는 괭이로 주입된 흙을 주입된 농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이점이 있어요. 작물이 자라는데 물이 필요 없고 물이 없어도 흙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위에서 걷거나 뛰어도 작물이 파괴되지 않고 이론상으로는 블록 위를 걸을 때 거품 효과가 생깁니다. 알겠죠?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저기 있네요. 삽을 사용해서 우클릭하면 다시 주입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죠? 이것도 좋은 점이에요. 또한 소금 새싹 같은 경우 보통은 주변에 모래 블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주입된 농지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즉,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조밀한 농장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만능 토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확인해 볼게요. 위에 블록을 놓고 부수면 이것도 주입된 흙으로 변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블록을 위에 놓으면 주입된 농지를 잃게 됩니다. 조화, 헥살리아 안에 소금이 있어. 알겠지? 소금을 어떻게 구할 수 있고 정제된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헥살리아에서는 소금이 다목적 자원으로 소개되어 있어. 알겠지? 소금은 사막 지역, 소금 오아시스, 작은 지역에서 소금 새싹과 소금 블록으로 나타나고 이런 블록들을 채취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 사막에서 이런 블록들을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죠, 친구들. 소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 소금 새싹을 얻는 방법이야. 이 블록을 부수면 참고로 곡괭이로 깨야 해. 저기로 가서 돌 곡괭이로 블록을 부수면 봐, 소금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아니면 소금 새싹도 얻을 수 있어. 소금 새싹은 이거야. 지금은 안 보이네. 괭이를 꺼낼게. 이 식물이야. 이 식물. 알겠지?
소금 새싹이야. 잘하면 소금 새싹이 생기고 그걸 절구와 공이로 빻을 수 있어. 알겠지? 캐스팅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무 문제 없이 소금을 만들 수 있어. 소금은 뭐에 쓰냐면 보다시피 소금 램프나 정화염을 만드는데 쓰이지. 알겠지? 정화 우상 여기 있네. 가죽 만들고 정화 주머니 만들고 사용자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고 버릴 수도 있어. 알겠지? 그게 다야. 더 이상 없어. 썩은 고기에서 소금으로 가죽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꽤 괜찮아. 좋아요. 여기 만드레이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헥살리아에서는 야생 만드레이크가 추가돼요. 이 작은 식물인데 뼈가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키우면 이렇게 보여요. 이 식물이 우리에게 만드레이크 씨앗을 줄 거예요. 침투된 농지 위에 심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만드레이크의 주요 용도는 방어 도구로 활성화하면 플레이어 주변에 기절 효과를 줘요. 자, 저기 있네요. 기본적으로 끽 소리를 내며 주변을 기절시키는 거예요. 소모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죠? 보세요. 네, 맞아요. 사용하면 소모돼요. 귀마개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기절 효과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인데 저는 그런 영향을 받은 적 없어요. 어디 보자. 알겠어요. 아니, 지금은 저를 기절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네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귀마개를 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드 레시피의 재료로도 쓰여요. 만드레이크 스튜 같은 거요. 숲에서 발견되고 작은 가마솥에서 스파이크 스킨 포션이나 사이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좋아. 어떻게 선파이어 토마토를 구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헥살리아에서 선파이어 토마토는 사반트 바이옴이나 황폐한 오두막에서 나타나요. 소금 오아시스나 사막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밟으면 일시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알겠죠? 한번 재배해 볼게요. 심고 키워 볼게요.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어야. 아, 저기 있네. 저기 있어. 불이 붙었어. 봐봐. 독도 있고 온갖 효과가 있네요. 아마도 이게 원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쨌든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보다시피 저런 입자들을 방출하고 있어요. 이게 원인인지 모르겠네요. 아, 야생. 아, 알겠다. 알겠어. 여기 있는 야생 선파이어 토마토가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우연이네요. 바로 옆에 있는 게 그러는 거였어. 알겠죠? 게다가 부수면 선파이어 토마토 씨앗이 나오는데 이걸 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야생 식물은 씨앗이 하나만 나와서 재배하는 게 꽤 이득이에요. 그리고 선파이어 토마토는 만더린 스튜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작은 가마솥이에요. 그리고 데이블룸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매운 샌드위치, 만다린 스튜 등도 만들 수 정말 간단하죠. 이론적으로는 허벅지 반과 포화도 반 정도를 채워주는 것 같은데 대단한 식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좋아, 어떻게 마인크래프트에서 칠베리 파이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헥살리아. 기본적으로 칠베리는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 타이가와 눈 덮인 타이가에서 나타나며 파운딩 타이가라고 합니다. 용도로는 던질 수 있는 서리자루와 칠베리 파이에 사용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덤불이에요. 잘하게 해볼까요? 지나가면 당신을 얼려버립니다. 사실 오두막 안에 이미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저기 있어요. 맹그로브에 가끔 나타나는 이 오두막에서 늪지인지 일반 늪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달콤한 베리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몸을 얼리고 속도를 늦춘다는 거예요. 칠베리는 물론 더 많은 덤불을 얻기 위해 심을 수도 있어요. 칠베리 파이는 배고픔과 포화도를 회복시키고 45초 동안 화재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작법은 달걀, 밀, 설탕, 그리고 칠베리입니다. 좋아, 어떻게 달빛 의식을 할 수 있을까? 마인크래프트 헥살리아에서는 달빛 의식으로 간단한 의식을 준비할 수 있어. 알겠지?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밤이어야 해. 알겠지? 그리고 아이템은 달빛에 물들어 있어야 해. 의식용 화로가 필요할 거야. 알겠지? 이건 만들어지는데 제작법이 안 보이네. 솔직히.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보다시피 이걸로 여러 요소들을 변환할 수 있어. 알겠지? 달빛으로. 여기에 이 작은 효과를 넣으면 자수정 조각은 천상의 결정, 빛나는 열매는 게일베리, 자수정 블록은 천상의 결정 블록이 돼. 기본적으로 이 도구에 자수정 조각을 놓고 우클릭으로 헥스 포커스 하면 근처에 천상의 꽃이 충분하지 않다고 뜨는데 이게 바로 이 식물이야.
이걸 놓고 우클릭하면 천상의 꽃 에너지가 소모되고 보다시피 천상의 결정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달빛 의식을 수행하면 달 열매를 얻을 수 있어. 결국 헥스포커스는 자수정 조각과 기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브라지어 의식을 볼게요. 이걸로 게일베리를 얻을 수 있어요. 게일베리는 단단한 블록처럼 설치할 수 있고 빛을 제공해 줍니다. 알겠죠? 솔직히 말하자면 설치가 잘 안 되네요.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배치하면 아무 문제 없이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꽤 멋져 보이네요.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 어떻게 팬텀을 상대로 드림캐쳐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마인크래프트 헥살리아에서는 팬텀에 대한 특별 방어용 드림캐쳐 블록이 추가됐어. 그게 뭘 하는데 범위 안에 들어오는 팬텀이 있으면 불이 켜져. 알겠지? 내가 이렇게 하고 팬텀을 소환하면 이론적으로는 불이 켜져야 해. 범위가 넓어서 먼 거리에서도 팬텀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 그래서 기지 위에 설치해야 해. 즉 우리 기지에 이걸 설치해야 한다는 거지. 제작에는 이것 미안 파이어노트, 실 등이 필요해. 파이어노트는 의식 테이블에서 자수정 조각, 석탄, 해바라기로 의식을 해서 얻어. 알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의식 테이블, 의식 블레이저를 설치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할 일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석탄 자수정 조각, 해바라기. 좋아, 자수정 조각을 여기 중앙에 놓자. 석탄. 해바라기라고 했지. 맞지? 해바라기 저기 있다. 이 요소들을 가져와 배치한 다음 육각형을 우클릭하면 활의 소금이 부족하다 라고 뜬다. 좋아, 소금이 필요해. 소금 블록인가 보네. 모르겠어. 아니, 일반 소금이야. 버릴까? 의식용 화로에 넣어볼까? 아니, 미안, 이제 알았어. 아이템이 있는 화로에 소금을 넣어야 해. 이제 됐지? 그렇지? 자연 에너지가 약하다. 완전히 자란 작물이 없다라고 한다. 좋아, 자연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알겠지? 이렇게 알려주니 꽤 직관적이네. 그렇지? 이제 가져가 볼까? 일반 씨앗이나 이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심고 뼈가루 뿌려도 우클릭해도 안 되네. 뭔가 더 필요해. 모드의 아이템인 것 같아. 봐, 저기서 입자가 나온다. 그래, 맞는 것 같아. 더 필요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좋아, 저기서 작물을 가져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근처에 있어야 했어. 자, 이제 불쪽지가 있네. 알겠지? 이제 이걸 집어들고 우클릭하면 드림캐쳐를 얻을 수 있어. 드림캐쳐는 내가 찾던 건데 벽에 설치하는 거야. 벽에 붙이면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걸 두고 팬텀이 스폰되면 드림캐쳐 때문에 불타기 시작할 거야. 지금 드림캐쳐를 부수면 타는 걸 멈출 거야. 그래야 해. 하지만 그게 전부야. 알겠지? 그게 전부야. 자, 엑살리아 모드에서 마인크래프트로 실크 섬유를 얻고 나방을 잡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들은 스폰되는 곳이 엑살리아 환경과 관련된 모드의 베이유 지역이에요. 다크 오크 숲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벌레들이나 고치, 누에들 말이에요. 알겠죠? 이 누에들은 다크 포레스트에서도 문제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누에와 나방을 처치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어요. 섬유를 말이죠. 알겠죠? 이론적으로는요. 나방들은 끌려요. 빛에 끌리는 거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 램프 같은 조명 시스템에 꽤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시골 병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제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클릭으로 문제없이 나방을 잡을 수 있어요. 공간이 있다면 저기 있네요. 보이죠? 또한 참고하세요. 모든 나방이 같은 곳에 모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빛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간단해. 실크 섬유는 나중에 유령 베일, 실크 우상, 부츠, 실, 거미줄 등을 만드는 데 쓰여요. 좋아. 어떻게 고스트 베일과 보그드 부츠를 제작할 수 있을까? 여기 고스트 베일과 보그드 부츠가 있는데 마인크래프트의 헥살리아는 명확한 실용적 기능을 가진 장비를 제공해요. 먼저 고스트 베일은 가죽 3개, 실크 섬유 2개, 그리고 고스트 펀 3개로 만들어 기본적으로 은신에 특화된 흉갑이에요. 웅크리면 말이죠. 이걸 장착하고 웅크리면 착용자는 보이지 않게 되고 몹의 탐지율이 줄어들어요. 제한점은 웅크린 상태를 유지하면
아이템 내구도가 감소해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스탯은 가죽 갑옷과 비슷하다고 해요. 이걸 통해 도적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그드 부츠도 있어요. 보그드 부츠는 물속에서 돌고래의 은총 효과를 줘요. 이것도 매우 흥미롭죠. 물에 들어가거나 완전히 잠겨 볼까요? 이론적으로는 곧 그 효과가 적용될 거예요. 물 호흡은 안 주지만 이동과 수중 속도를 향상시키고 가죽 갑옷과 비슷한 스탯을 가져요. 그럼 이 아이템들은 어떻게 제작하나요? 보그드 부츠는 실크 섬유, 마녀밀, 말린 다시마로, 고스트 베일은 가죽, 실크 섬유, 고스트 펀으로 만들어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마법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리고 그건 마인크래프트 헥살리아스는 바닐라 꽃들을 변환해 만든 마법꽃들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은방굴꽃은 변신할 수 있는 아스트릴리스. 알겠죠? 의식을 통해 데지노트, 본밀, 천상 크리스탈, 글로우스톤 더스트를 사용하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쉽게 얻는 방법을 이미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스트릴리스는 마법이 걸린 식물입니다. 주요 효과는 구세쿠 영역의 블록을 변환하는 것으로 마그마 블록을 용암으로, 눈 블록을 얼음으로, 얼음을 파란 얼음으로, 소울 샌드를 소울 토양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모르포라 식물이죠. 블록을 변환하는 식물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 쉐이드도 있습니다. 모르포라는 드림 페이스트로 얻을 수 있는데 드림 페이스트는 드림 S룸, 나무 수지, 하스로 얻을 수 있어요. 조금씩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 쉐이드라는 식물인데 헥스 포커스로 활성화해야 해요. 알죠? 그 지팡이요. 저기. 아, 봐봐. 저기 활성화됐어. 다시 켤 수 있는지 볼게요. 저기 있네요. 기본적으로 해골을 위더 해골로, 해골 두개골을 위더 해골 두개골로 바꿔줘요. 그리고 활성화할 때 약간의 확률로 위더 장미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리테, 아니, 노틸리테도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노틸리테도 있는데 이건 물속에 심고 역시 헥스 포커스로 활성화해야 해요. 그러면 근처 16블록 안의 플레이어들에게 2분 동안 전도체 파워를 줘요. 그 시간 동안 가디언과 드라운드는 마법 피해를 입고 채굴 피로가 사라져요. 말 그대로 완전 대박이죠. 또한 바람의 노래가 있는데 헥스 포커스로 활성화하면 웍스 5 크기의 장벽을 만들어 투사체를 막아줍니다. 이것도 강력하죠.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2분간 주기적으로 작물과 묘목에 뼈가루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아스트릴리스가 있어요. 처음에 말했던 그것 말이에요. 밤에 문크리스탈을 넣으면 활성화됩니다. 자, 이제 천상의 수정을 넣어볼게요. 어때요? 그러면 천상 에너지가 작물과 묘목에 스며든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동안 2분간 주기적으로 작물과 묘목에 뼈가루를 뿌려줍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바람의 노래는 5억소 크기의 장벽을 만들어 투사체를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스트릴리스는 주변의 모든 것에 뼈가루를 뿌려주는 꽃이에요. 정말 흥미롭죠? 각 꽃은 고유한 제작법이 있는데 J키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게 거의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 어떻게 양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헥살리아 모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조는 고유한 과정과 정해진 시간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알겠죠? 먼저 모든 물약에 접근하려면 작은 가마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에는 시골풍 오븐 같은 열원을 놓을 건데 이렇게 만들고 작은 가마솥은 이렇게 만듭니다. 조약돌로 만들 수 있나요? 아, 아니요. 반드시 조약돌 딥슬레이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시골풍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작은 가마솥 인터페이스를 열어서 여기에 놓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세 가지 재료를 넣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양조의 지속 시간은 4분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물론 지속 효과가 있는 것들만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브루가 있는데 스파이크 스킨은 고스트 가루, 선인장, 만드레이크로 만들어요. 이건 방어력을 높이고 받은 피해의 일부를 반사해 줍니다. 블러드러스트는 힘을 증가시키고 가한 피해의 일부만큼 체력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슬라이머커는 낙하 피해를 무시하고 웅크리면 위로 튀어오르는데 이걸 반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홈스테드가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나요? 아, 여기 있다. 홈스테드는 스폰 지점으로 텔레포트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해요. 사이퍼는
채굴 속도를 높이고 멀리 있는 아이템을 끌어당겨요. 마치 자석 같은 거. 데이블룸은 낮에만 이동 속도와 체력 재생을 주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입어요. 아라크니드 그레이스는 거미줄을 통과하고 수직 벽을 오르며 독에 면역이 됩니다. 게다가 양조 선반도 있어. 알겠지? 가서 찾아보자. 봐, 이게 여기 있는 거 맞지? 선반. 솔직히 어떻게 놓는지 모르겠어. 그냥 저렇게.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 오븐에만? 오븐에만 놓을 수 있는 것 같아. 아, 아니 어디든 놓을 수 있어. 봐, 여기 있어. 위에 올려놨네. 난 안 되는데 여기 있던 블록을 실수로 부셔버렸어. 나무 위에는 놓을 수 있네. 블록 위에 놓을 수 있다는 거지. 알지? 작동 방식이 좀 이상해. 근데 이 선반에는 빵을 놓을 수 있는 거지? 몇 개 가져와 볼게. 투쿠투쿠 투쿠 우클릭 클릭. 우와,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정말 너무 멋져. 진짜 너무 멋져. 세상에, 이 모드 대단해. 이 모드 진짜 멋지지, 그렇지? 물론 더 많은 아이템과 기능이 있어, 알지? 사실 이 모드는 꽤 완성도가 높아. 그리고 말했듯이 아타메 같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건 나중에 의식할 때 사용하는 단검인 것 같아요. 키레이브 블레이드 같은 다른 무기도 있어요. 알죠? 장식용 아이템들도 있고 목걸이도 몇 개 봤어요. 이 모든 것들을 책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죠? 책 자체로요.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만 간단히 다. 하지만 이 모드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알죠?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작지만 매우 흥미롭고 만들어진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커스텀 바이옴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있긴 하지만 특정 바이옴은 아니에요. 즉, 잠재력이 많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것도 아주 좋고 모두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 모드예요.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